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의 특징은 비구름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시작부터 세게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로 많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한낮 기온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 28도, 포항이 30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이사회가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을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내부 경영진 가운데 논란이 가장 덜한 인사가 낙점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최 후보가 포스코에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우 포스코 캠텍 사장이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오인환 장인화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최 후보가 막판 회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핵심 요직을 독점해온 서울대와 엔지니어, 제철소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 CEO들과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낙하산이나 포피아 인사 논란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 후보 역시 권호준 회장 재임 시절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등 과거 내부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됩니다. 포스코의 내부 포피아 문제, 또 외부적으로는 정경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최선은 아니었죠. 이제 차선책으로 최정우 씨를 선택을 하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거 정경유착과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최 후보가 적극 협조하고 이를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와 무노조 경영, 협력업체와의 상생, 신사업 육성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최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최정우 회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 계획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내부 순혈주의가 포스코 개혁을 가로막아왔다는 지적 속에서 최 후보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외부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및 원전 해체 등의 순으로 많이 꼽았고 이런 외부 비용을 발전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는 67.7%가 찬성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경주시와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고 조기 폐쇄에 따른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어제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정부가 영덕 원전 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보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8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영덕군의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건물이 낡아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하고 비탈면 옹벽은 떨어져 나가 위태롭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 중개축이 금지됐고 철거될 예정이다 보니 마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피해입니다. 당초 보상 대상 130가구 가운데 6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벌써 한번 보상 뭐 그런 거 하면 들어온다고 부모들도 자식들 빚내 갖고 주고 우리 역시도 빚내 갖고 쓰고 그럼 이제 그게 이자를 물고 사채비까지 내쓰는 거예요. 끝까지 더 이상 빚내 갖고 쓸 것도 없어. 정부는 최근 원전 백지화 후속 대책으로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이미 매수한 토지는 매각하는 한편 지역 발전이나 주민 소득 사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힘들게 버텨왔다며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년 동안 집도 팔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책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주민들은 오로지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산업자원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사하는 것이 끝나면은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한테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 원의 원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환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원전 백지화에 따른 그늘이 지역 주민들에게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북구 지역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가 오늘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은 100여 개 업체 가운데 30여 개사는 현장 면접으로 개별 부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나머지 60여 개사는 게시판을 통해 간접 채용을 진행한다며 채용 규모는 2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클리닉,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의 행사가 열리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정책 설명도 함께 진행됩니다. 포항 울릉간 220km를 1시간 20분에 주파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의 올해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그선 운영업체는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체 안전성 등에 대한 한국선급의 인증이 지연돼 위그선 상업 운항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위그선 운영업체는 포항 울릉, 부산 울릉 항로에 국내에서 제조한 위그선 5대를 투입해 올 여름부터 상업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 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은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년간 실시한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원인 단층을 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본진은 포항시 흥해읍 지하 약 4km 지점에서 길이 약 7km, 폭 약 3.5km 크기의 역단층성 우수양 주양 이동 단층이 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발생한 여진은 본진을 중심으로 북동 남서 방향에 주로 분포한 가운데 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은 여느 여진과는 다르게 경사가 반대 방향인 동남쪽으로 54도 기울어져 있어 본진과는 다른 단층면을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 전후로 일부 지역이 최대 약 6cm 솟아오른 것도 관찰됐으며
모든 진앙지 주변 관측정에서 지하 수위, 온도 등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이 변화한 것도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그 지진에 의해서 관찰할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집회에서의 현상들, 뭐 예를 들면 뭐 액상화도 뭐 이슈가 됐지만,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에 대해서는 양산 단층대에 속하는 단층 중 하나가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며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연구진들은 추론했습니다. 또 연이어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지진 자료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6 정도 되는 지진도, 6 이상 되는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편 보고서에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성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오후 9시쯤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가 끊겨 전체 500여 가구가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 4명이 승강기에 갇혀 있다 출동한 119에 무사히 구조됐으며 전기는 1시간 만에 다시 공급됐습니다. 한전은 변압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국비 47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덕의 덕천, 영주, 장수 등 4개 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설계 후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상주, 청리 등 3개 지구는 연말까지 기본 조사를 마치고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000억 원을 들여 12개 지구 1,000헥타르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돗물 불신 주말과 휴일을 지나서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있다는 소식인데 환경부가 전문가와 함께 대구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대구 수돗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병우 환경부 차관은 대구 수돗물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과불화학탄산은 외국 권고 기준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농도가 증가한 과불화 핵산 술폰산도 인체 해로운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양도 캐나다, 스웨덴 권고 기준보다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대구 시민들께서 건강에 걱정을 하실 정도의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과불화 핵산 술폰산은 최대 0.4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검출됐는데 하루 섭취 영향에 크게 못 미쳐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2리터를 마신다고 하셔도 한 0.9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하신 겁니다. 이거는 6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일일 허용 섭취량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과불화 화합물을 수질 오염 물질로 정하고 배출을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한 수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포항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사무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검색 기능, 전자회의록 접근성 등을 강화해 시민들이 각 시의원들의 정보와 이들의 의정 활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덕군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상을 받아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덕군은 농촌형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요양보호사 등 23명을 양성해 취업 또는 창업시켰고 13개 사회서비스 기관이 참여하는 취업 박람회를 여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산 어족자원 유입 등으로 인해 내수면 어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시장성이 뛰어난 초대형 민물새우의 종자 보급이 시작돼 생산에 나서면서 고소득 대체 양식 어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통보다 긴 푸른색의 집게발을 가진 큰 진거미 새우. 인도와 태국 등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이 새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새우입니다. 최대 400g까지 크는 대형종으로 1kg당 4, 5만 원을 호가하고 시장 수요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새우 가격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보죠. 그래도 공급이 딸릴 정도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종자 수급이 쉽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경북 토속 어류센터가 양식기술 성공에 이어 도내 7개 시군 11개 농어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치아 4만 미를 무료 분양한 겁니다. 안정적인 종자 공급이 뒷받침되면서 상주시는 큰 진거미 새우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상주 한안면에 올해까지 수조 40여 개를 갖춘 전용 양식장을 국도 12보조금 6억 원을 투입해 조성합니다. 부화를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서 같이 장목반을 만들어서 서해안 끝에 새우 축제를 해서 소비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진거미 새우가 랍스터를 능가하는 고급 식재료로 통하면서 농가의 새로운 대체 양식 어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성악에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제4회 경북도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생을 포함해 만 29세 이후 성악 전공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2회 수상자 고우림 씨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하는 등 이 대회 수상자 여러 명이 국내외에서 성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달에 한 번씩 공정거래 이동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동상담에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1:1 질의응답도 이어집니다. 다음 공정거래 이동상담은 8월 16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의 특징은 비구름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는데요. 경북 남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시작부터 세게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로 많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한낮 기온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 28도, 포항이 30도, 경주가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가운데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